과학쌤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 Once Upon a Time. 이번 시간은 약간 사회적인 이야기 될 것 같아요.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공학, 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세기 이전에 어떤 문학들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르네상스 얘기하면서 어, 인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단테의 신곡, 조아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또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등의 이 문학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집필되게 되죠. 그러면서 15세기에 합리주의라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배척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움직임이죠. 데카르트, 데카르트, 파스칼, 라이프니치, 과학책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인데요.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베이컨과 헤겔도 우리가 이번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15세기에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세계로의 어떤 어, 어, 항해도 시작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 어떤 개척하는 것은 이제 서양이 아니라 원래는 동양이 먼저인데요. 중국 명나라의 정화는 7자 대원정으로 바닷길을 개척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침반과 항해술을 발전시키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워낙 이제 내륙에서 다 모든 것이 수용이 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국가였기 때문에 비용 대비 해양 교역이 이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황제 영락제가 죽고 나서는 해양세국으로 이 움직임을 바꾸죠. 방향을 바꾸죠. 유럽은 대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교역로가 차단되고 항로와 비단 무역이 중단되면서 항로 개척이 좀 필요해졌어요.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해양 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나침반 그리고 이슬람의 선박 기술들을 습득하며 그 남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도달하는데 항해를 성공하고요.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죠. 바스코 다마가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 서해안 통해서 인도에 도착하고요.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물자와 노예를 투입하고 식민지를 개척했죠. 산업 중심 사회로 이 흐름을 바꿔나갑니다. 그러면서 공업 제품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차후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이뤄지게 되죠. 공학,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발명하고 발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준 것은 베네치아가 어떤 특허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부분별로 독점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문화된 특허법을 처음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게 돼요. 어떤 국왕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 자유로운 발명, 자유로운 발견이 가능해진 거죠. 1712년 토마스 유커먼은 증기기관 초기 모델을 발명하고요. 이를 와트가 단점 보완해서 우리가 오늘 최초의 증기기관을 얘기하는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계들이 등장하고요. 육체 노동은 줄어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나 전기의 발견, 전기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 일종임을 밝히고 클롱이 이 전기력을 측정하고 볼타가 이 전기를 모아둘 수 있는 볼타 전지를 발명하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 실험을 더욱더 쉽게 하게 됩니다. 전기를 모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웰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이 발견되는 것을 알게 되고 특히나 이 앙페르가 그 자기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류가 흐르는 두 전선 사이에 어떤 자기장 때문에 자기력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면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맥스웰이 통합하면서 이론적인 바탕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증기관 통한 기계 그리고 그것을 전기를 이용하게 되는 전기를 통해 일하는 전기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사회가 산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17세기 같은 경우는 예술 문화적으로는 고전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고전주의란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입각한 엄격한 규율을 중시했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만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규율 속에서
청교동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절대 왕정에 대항하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어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엄격한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왕이 과세를 할 수 없는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되죠. 특히나 이것은 명예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불교도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게 한 신사율을 발표,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신보호율을 주장하면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위를 보장하고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비슷한 초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테네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로마 초기에 다시 로마 초기에 이제 어, 왕정으로 공화정으로 발전하면서 왕정으로 이어지면서 황제 권위가 세지면서 그리고 어떤 교황청의 권위가 세지면서 주춤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노크의 사회계획설이라든가 사회계획설이라든가 행정과 입법을 분립하는 주장을 했고요. 몬테스키는 거기다 사법을 추가해서 세계로 권력을 분립하는 삼권 분립을 얘기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정신을 어, 해방시키는 교황청, 교회 절대주의, 어떤 엄격한 규율,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서부터 해방하는 계몽주의가 이제 꽃이 피우게 됩니다. 거기서 볼테르, 루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서 1776년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이었고요. 인간의 자연권, 생명권, 자유, 행복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또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정치범이 갇힌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루이 16세에 참수하면서 왕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죠. 이후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낭만주의, 어떤 진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감성,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낭만주의, 그리고 개인으로서 인간을 중시하는 니치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등이 등장하고요. 그 움직임들이 이어져서 현대 자본주의와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등장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도 발전하면서 어떤 공업도 발전하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혁명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발전한 제국들이지만 어떤 이러한 어, 또 다른 생각들, 사람의 중심으로 하게 된 제국들이지만 이 제국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어나는 문제점들,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어나 발생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점점 현대로 넘어오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